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2부 뉴스 백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이제서 징계가 있었어요. 예전에 공수처법 그거 이제 국회에서 표결할 때 이게 당론으로 이거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분이 뭐가 하기 싫었는지 그냥 기권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린 거죠. 예. 차라리 반대라도 하든가 반대 표결도 안 해버리고 그냥 아예 출석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몇몇 당원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징계해달라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징계 사안이 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실제로 아주 약한 경고, 가장 약한 경고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저는 봤는데 의외로 언론들이 이거 다 문제다. 특히 경향신문이 나서가지고 뭐 사설까지 쓰면서 오만방자하다 민주당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탄압할 수 있냐 민주당에서 이 민주가 살아있냐 뭐 이런 식의 막 논평 기사들 막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볼 사안인가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요. 여러분 제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건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팩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을 여러분 살펴보니까 114조의 2항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헌법적 가치에 자꾸 막 반한다. 금태섭 징계가 막 이런 논리가 있는데 헌법 46조 2항을 보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뭐 이런 어떤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의 이런 징계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는 있죠.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13년에도 그때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해서 이제 보수 쪽에서 하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요거를 당에서 강제 당론으로 그냥 찬성하기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랑 몇몇 이제 추미애 의원이랑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이 반대표를 행사를 해버렸어요. 당론과 다르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윤리심판원이 아니고 최고위원회에서 소신을 의원들의 소신은 존중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서면 경고하는 형태로 약간의 징계를 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한나라당에서도 과거에 2001년도에 그때 이제 김홍신 의원이 이제 보건복지위에서 여러 가지 막 소속 그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였는데 이거 이제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 당시 이런 것에 이제 반대했다는 이유로 막 강제로 교체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이래도 되는 거냐 의원 개개인들이 양심이 있는 건데 이런 논란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 이제 특히 이제 좀 정치학과 이런 교수님들 상대로 제가 좀 이렇게 취재를 해봤는데 정치학계에서는 웬만하면 어떤 당의 정치가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든지 표결까지 포함해서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뭐 이렇게 징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 의사를 이렇게 막는 거 이런 것들은 정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요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국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구 어떤 그런 베이스 이런 거에 바탕을 둔 국회 제도가 있죠. 그래서 당의 입장과 설사 좀 다르더라도 당이 좀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당 내규에 설사 그런 게 있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 요렇게 많이들 자문해 주시더라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내각 책임제라서 의정 활동 전반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자유가 지금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폭넓게 보장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 문제 제기 자체가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제가 이 교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중도 성향의 이제 분이라 제가 늘 취재해서 참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어떻게 조중동을 포함해서 모든 진보 언론들까지 하나같이 다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금태섭 징계하면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냐 이렇게 논리를 들고 있는 건지는 저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최영진 교수님 같은 분 되게 존경하고 제가 존중하지만 제 견해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해찬 대표가 이걸 징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징계가 당원들이 먼저 징계 요구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하고 나선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아래로부터 통제를 받는 민주적인 정당 구조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정치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정당 정치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표결이 자유의사여야 하는 건 맞죠. 국회의원이 일반적으로. 근데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 그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그 당의 당론에 따라서 그 국회 의정 활동을 펴야 될 의무도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자유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의원이 당론과 달리 자유의사에 따라서 표결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역구 여론, 지역 구민들의 의사가 당론과 다를 때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 어떤 불리한 어떤 선거구 획정 어떤 표결안 같은 게 붙여졌다고 해봐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거 그냥 당론으로 찬성하자고 하는데 다만 호남 지역 지역구 의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지역 구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역구 의원이면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이. 그러면은 당론과 달리 반대 표결할 수도 있죠. 이런 거 갖고 만약에 징계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국회법이 보장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당에 귀속되지 않은 자유의사에 따라 표결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공수처 설치 법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슨 지역구에서 금태섭 지역구에서 이거를 막 당원들이 막 반대하고 있거나 막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금태섭 의원님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우리 지역 구민들의 의견은 이런 거고요. 우리 당원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우리의 민의를 대변해서 한 표 행사하고 오세요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금태섭 의원이 그걸 안 해버린 거 아니에요. 당원들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프리랜서처럼 행동하고 말아버린 거잖아요. 아니 프리랜서도 아니고 아예 출근 자체 안 해버린 거잖아요. 기권해버렸으니까. 공수처 설치는 일종의 민주당의 정체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강제당론 같은 걸로 정했을 수 있죠. 자율당론일 때가 있고 강제당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강제당론으로 해버린 거죠. 이런 게 가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어떤 법안이 제출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야?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여기는 이제 소수자 권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성소수자의 어떤 차별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노동자 어떤 권리, 계급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을 막 노동자 권리를 축소하고 계급 불평등을 막 강화하는 법안, 막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온다든지, 신자유주의 막 찬성해버리고, 그런 의원들이 정의당 내에 나왔으면 정의당원들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너는 표결을 안 하고 너 왜 독단적으로 행동해? 아마 정의당원도 징계위 회부하라고 난리 날걸요? 미래통합당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 정당 정치라서 그래요. 정당 정치. 이게 무소속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당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당 내부의 논란이나 징계 절차 여러 가지 해당 행위가 뭔지 이런 어떤 당의 내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정당 정치 안에서의 어떤 그 당 내규나 이런 것들은 막 무슨 막 독재주의의 산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당 민주주의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거죠. 토론은 밤을 새서라도 격렬하게 해야 돼요. 예. 금태섭, 소신 존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 밤을 새워서라도 당 자유 게시판에다가 막 도배를 하게 하더든지 내버려 두세요. 그럼 금태섭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돼요. 다만 토론은 자유롭게, 행동은 단결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밤새 토론을 했는데, 막 밤샘 토론을 했는데 졌어. 내가 안 받아들여져서 다른 사람 안이 통과됐어. 그러면 짜증나가지고 본회의도 출석도 안 해버리고 행동도 안 해버려. 그런 국회의원 행동할 거면 그럼 뭐하러 정당 정치를 합니까? 그냥 무소속으로 알아서 하지. 예, 탈당해버리고. 물론 지역구 의원 주민들한테 심판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토론은 자유롭게, 행동은 단결해서 이게 정당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인 겁니다. 근데 금태섭이 그걸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역 구민들이 이 사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제가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저 같으면 책임을 물을 것 같은데요. 예, 지역 당원들이 물론 그 공천 탈락시켜갖고 심판하긴 했지만, 예, 당원들이 이걸로는 안 돼. 절차가 하나 더 남았어. 경징계라도 해야 돼. 이러면서 책임을 물은 거죠. 이거는 이게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 정당 민주주의 작동 방식 아닌가요? 이게 이해찬 대표의 무슨 뭐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무서부리 권력 행사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당원들 뜻에 따라 어떤 징계를 한 거고요. 일종의 당원 독재가 벌어진 거죠. 당대표 독재가 아니라 당원 독재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말 혹시 아세요? 여러분 독재가 꼭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최고 단계로 완성된 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프롤레타리아들이 예, 독재를 하는 거예요. 예. 아래로부터 철저한 통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번에 금태섭 징계는 당대표의 독재가 아니라 당원 독재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해석한다는 겁니다. 예. 한겨레 경향 기자들과는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뭐 민주당이 검찰처럼 나올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유도 적절하진 않아요. 왜 검찰과 비유합니까? 네. 지금 검찰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검찰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 어떤 조직 논리에 따라서 검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욕먹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뭐 친문 세력들을 위해서 무슨 뭐 횡포를 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원들 뜻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토론도 자유롭게 했는데 행동을 안 해버린 거 아니에요. 삐쳐가지고. 이거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 거죠. 자기랑 결론이 다르다고. 왜 사라져? 그게 오히려 민주적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경향신문이 뭐 민주당은 시민들이 177석을 만들어준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 뭐 이렇게 사설도 썼던데 저는 이거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금태섭 의원한테 뭐 하나 칭찬해주고 싶은 건 하나 있었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소동을 겪으면서도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안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 잘되라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태도는 칭찬하고 싶어요. 뭐냐면 민주당과 이제 머리 부딪히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 논쟁을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하겠다라는 태도는 저는 이건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경태 같은 사람들, 당에서 자기 입지가 사라지고 자꾸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적들에게 넘어가가지고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래통합당 가서 있잖아요. 저는 이건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이건 기회주의자의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금태섭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에서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도 그리고 이분은 정치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민주당 탈당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태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저는 이런 민주당 안에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어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민주당 안에 많이 모여 있고 미래통합당에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떨어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금태섭 같은 사람은 민주당에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인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랑 생각이 달라서 밤을 새서 토론하겠지만 사라지지 마시고 제발. 민주주의가 원래 여러분 시끄러운 거잖아요. 시끄러워야 민주주의지. 이게 일치 단결된 목소리만 나오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금태섭 전 의원은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외로워 이러면서도 그래도 민주당 안 나가. 이런 게 저는 합리적 보수주의자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또 다르실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은. 그죠? 예. 제가 뭐 여러분과 뭐 모든 생각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국회의원 칭찬 하나만 하고 방송 마칠게요. 조정훈 의원, 우리 그 시대전환 소수정당으로서 당선되신 분이죠. 이분이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같이 정론관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인사를 했네요. 근데 보통은 의원들이 그냥 인사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조정훈 의원이 보좌관들을 직접 인사시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보좌관이고요. 앞으로 이런 법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갔더라고요. 저 이거 굉장히 감동적이고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여러분 퍼포먼스예요. 이것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좌관들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조정훈 의원이 평소에 굉장히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보통은 다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보좌관들은 그냥 그림자처럼 숨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냐? 양심에 꺼려졌겠지. 보좌관들이 사실 일 다 하거든요. 법안 연구라든지 뭐 하는 것들. 행정부 감시하고 그런 거 다 보고를 올려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검토해서 본인이 이제 다 한 것처럼 행동은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 기자들은 다 알죠. 어떤 유능한 보좌관들이 있어서 저 국회의원이 오늘 저런 발언을 하는 거다라는 걸 다 알죠. 그래서 보좌관들을 국민 앞에 소개시켜주는 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뭐 예전에 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일 잘 안 한 국회 세비 아깝다 이러면서 처음에 이제 얘기했을 때 제가 경악했던 게 이분 진짜 역시 정치 아마추어가 맞구나. 국회의원 수 줄이면 행정부 감시 인력도 같이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보좌관들이 다 몇십 명 사라지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자는 얘기를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얘기로 착각하고 계시구나. 이분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 한 7, 8년 전에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국회 보좌관들을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개시키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법안들을 연구할 보좌관입니다.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시킨 건 아주 감동적이고 신선했습니다. 자, 민주진보진영 190석 마련한 21대 국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하나하나 관찰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건 칭찬하고 일 못하는 건 비판하고 견인하겠습니다. 시사바리스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